공업 통계 응용 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Data Summary 자료와 요약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교과목을 녹화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첫 주가 가장 힘들죠. 첫 주가 가장 바쁘고 정신없고 방학 중에 미리 생각해놨던 것들이 있지만 또 학생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행정적인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벌써 한 주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요. 학생들을 한 번씩은 다 만났습니다. 또 새 학기에는 어떤 얘기들을 할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은 늘 학생들은 큰 관심이 없고 선생님은 늘 좀 걱정이 되고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학 어떻게 보내셨나요? 재밌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얘기들이 있으면 좀 선생님들에게 특히 저에게는 좀 공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도대체 20대의 여러분들이 넘치는 에너지와 즐거움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얼마나 신나는 일을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하기 곤란한 얘기, 창피한 얘기, 좀 관련 없는 얘기, 이런 것들을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중에 자랑할 만한 이야기, 대단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좀 의미 있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제가 커피를 살 수도 있고 같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당연히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늘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 제가 이번 주차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저의 잡담 주제는 취미생활입니다. 지난 학기에도 취미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또 제가 나름대로 방학 중에 과거에 있었던 취미생활을 다시 리바이벌한 것도 있고 또 새로 발굴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탠드업 코미디 북인데요. 예전부터 좋아하기는 했었는데 요즘 좀 더 다시 이제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발견한 그 코미디언들을 몇 명 소개시켜 드리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얘기하고 싶은 코미디언은 마이클 요우라는 분입니다. 마이클 요우는 이제 미국의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의 코미디언이고요. 네, 미국의 코미디언이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사람인데 좀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얘기하시죠. 보면서 유튜브에서 이런 분인데 중요한 장면 하나만 짧게 보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짧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Goes fuck! And that dude walks in. He's scared. He told me less than 100 people died from COVID. 요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Shit I ever heard in my life. But I didn't say the first thing. I didn't say the second thing. I said the third thing. I said, baby. 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요 에피소드를 직접 듣는 것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한 1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가 이제 흑인이십니다. 아버지가 흑인인데 물리학 박사를 하시고 군에 복무를 하신 분이고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미국에서 이분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요우라고 하고 아내는 또 백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언입니다. 그 전에 리포터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40몇 년 동안 어머니랑 행복하게 결혼을 해서 사셨냐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거, 두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거 절대 얘기하지 말고 세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걸 얘기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최근에 그걸 드디어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내랑 아이들이랑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우리 아이스박스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미국에서는 쿨러라고 합니다. 쿨러를 열었더니 음식이 다 상한 거예요.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내가 안에 얼음을 안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났지만 절대 그걸 말하지 않았다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죠. And goes, you don't need to put ice in a cooler. It's a cooler, duh. 쿨러에다 얼음을 넣을 필요 없어. 그거 쿨러라고. 냉장고라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냉장고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e first thing I thought was, that's the dumbest shit I ever heard in my life.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내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멍청한 소리구만. 인데 절대 그걸 But I didn't say the first thing. I didn't say the second thing. I said the third thing. I said, baby, I can't believe this cooler is broken. 첫 번째 것도 말 안 하고 두 번째 것도 말 안 하고 세 번째 걸 말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자기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자기야 이 냉장고가 쿨러가 이게 고장 났다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명하게 말을 한 덕분에 이제 잘 살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분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하이라이트는 특히나 자기 부모님 한쪽은 흑인 한쪽은 한국인인 이 독특한 블레이지언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해요. 블랙 에이지언. 블레이지언의 문화를 가진 그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자라는 수많은 마이너리티로서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희화화하면서 즐거운 어떤 서드컬처가 아니죠. 아무튼 이런 믹스드 컬처의 자기의 인생을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자막이 기본적으로 이 유명한 쇼에는 다 붙어 있고 그걸 한글 번역하면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듣다 보면 또 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합니다. 영어 공부에 조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걸 계속 듣다 보면 재미없는 건 반복해서 듣기가 힘든데 재미있는 건 반복해서 들어도 좀 즐겁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스탠드업 코미디 소개였습니다. 네, 자료와 요약 첫 번째 얘기 자료와 척도입니다. 공업통계에서 이제 기초 과목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 단원이라서 어떤 페이지는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떤 페이지는 좀 많은 것들이 새로 추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계속 그럴 텐데요. 혹시 이제 공업통계 응용이 아니라 공업통계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업통계 과목도 당연히 저희 강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도부터 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교적 제 강의치고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좀 짧게 설명하려고 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맨날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척도의 종류입니다.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라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뭐 요게 뒤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늘 학생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자료를 다루는 교과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목척도는 노미널 스케일이고요. 노미널이 이제 이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그래서 명목척도입니다. 명목의 명도 이름 명자죠. 네. 그래서 이름만 붙이는 거고요. 구별만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는 못해요. 얘랑 얘랑 다르다라는 것만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제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모든 데이터가 다 각각 있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그 아이덴티파이어 우리가 ID라고 부르는 거가 되고 그게 아니고 어떤 값이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구별을 하는데 한 가지 값을 여러 데이터가 공유할 수 있으면 범주 척도가 됩니다. 범주 척도.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에 쓰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는 분류척도는 여기 보면 이제 지역, 뭐 누가 어떤 언어를 쓴다, 영화 장르가 뭐다 이런 것들이 다 범주척도가 되죠. 국적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그냥 범주척도가 많아요. 범주척도가 많고요. 범주척도가 아닌 걸로는 이제 그냥 순수히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주민번호, 학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회원 아이디 같은 것들이 진짜 그 명목척도 중에 순수하게 식별자로서 작용을 하는 것들이죠. 서로 겹치는 경우가 없는 거죠. 서열척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디널 스케일. 오디널 스케일은 오디널은 순서라는 뜻입니다. 오더. 네, 서열 같은 얘기죠. 혹시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얼의 구별이 분명하고 반상의 구별이 분명한데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 뭐 사극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서열이 아니고 서얼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 서자와 얼자는 그 양반의 적손이 아니고 양반이 이제 다른 신분의 사람과 아이를 낳은 경우 그걸 서자나 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서자죠. 서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호부호형을 허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잠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 호부호형이랑 호형호제는 다른 겁니다. 호부호형은 방금 홍길동전에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호형호제는 서로 형이라고 부르고 서로 동생이라고 부른다. 형 동생 하는 사이다.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또 용형호제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만 멈추도록 하죠. 아무튼 서열척도입니다. 서열척도. 오디널 스케일은 질적인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좋다.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 순서는 존재하는데 그게 얼마나 크다 얼마나 작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의 크기는 모릅니다. 크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이분형이 됩니다. 바이너리가 됩니다. 바이너리는 물론 등간척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0, 1인 경우가 제일 단순하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등수, 성적, 뭐 아니면 달리기 1, 2, 3, 4 등 형제의 태어난 순서, 합격 여부, 성인 여부 등등이 서열척도, 오디널 스케일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굳이 이제 이거를 크기인 양적인 자료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가정을 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약간의 좀 애매한 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그러는 게 좋고요. 다음은 이제 등간척도입니다. 인터벌 스케일은 양적 구별이 드디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포인트죠. 크기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 퀀티티가 아니고 인터벌이죠. 인터벌은 간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랑 다른데 그 차이, 빼기 한 그 격차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50점, 너는 30점이면 20점의 차이가 난다. 그럼 그 20점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키가 170, 너는 키가 190. 우와, 우리가 20cm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20cm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간척도인 경우는 비율척도의 일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순수히 등간척도이면서 비율척도가 아닌 경우 격차는 의미가 있는데 비율은 의미가 없는 경우부터 우리가 따로 떼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늘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대표적인 게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 시험 점수, 위도나 경도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 특히 보통 이 기준이라 하면 0 지점인데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봐도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0은 여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섭씨 온도의 0을 따로 정의할 수 있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섭씨 온도의 0도는 물이 어느 온도, 상온에서 상온 상기압에서 상온 1기압이죠. 물이 어는 걸 상온이 아니군요. 4도씨 1기압에서 물이 어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물이 어느 온도인데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온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화씨 온도도 그렇고 절대 영도도 그렇고. 절대 영도는 그래서 약간 비율 척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도가 예를 들어 2도에서 4도는 2도 차이 나요. 2도에서 0도도 2도 차이 나요. 근데 2도에서 4도는 2배가 되잖아요. 온도가 2배. 2배가 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죠. 2도를 0도에서 2도를 만드는 거랑 0도에서 4도를 만드는 것이 간격이 다르니까 간격은 의미가 있지만 2도를 만드는 에너지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짧게 설명하는 자꾸 길어지네요. 이거는 여기에 에너지가 1만큼 들면 여기에 에너지가 2만큼 든다. 이건 되죠. 간격의 크기의 문제니까. 근데 딱 절대적으로 2도라는 에너지와 4도라는 에너지가 숫자가 2배니까 2배가 된다. 그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2도는 어떡할 건데? 음의 에너지인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거.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라가 대충 1000년쯤 망했고 고려가 대충 1500년쯤 1400년 근처에 망했죠. 900년과 1400년이라고 칩시다. 그냥 1000과 1500이라고 대충 치면은 1.5배인가요? 1000과 1500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우스력에서 영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를 영년으로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년과 2000년이 뭐가 2배가 됐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간격이 1000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2배가 됐다는 없습니다. 위도와 경도도 마찬가지죠. 위도는 적도를 0도로 한 거고 경도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0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 동경,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지만 동경 30도와 동경 60도가 뭐가 2배가 됐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도에서 60도까지의 간격과 60도에서 90도까지의 간격이 똑같다. 이걸 의미가 있겠지만. 그죠? 마지막으로 드디어 비율 척도, 레이쇼 스케일이 되면, 비율, 레이쇼가 되면은 드디어 격차도 격차지만 비율도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등간 척도는 다 비율 척도가 아니지만 비율 척도는 다 등간 척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것들, 질량, 길이, 부피, 속도, 전하량, 에너지, 가격, 판매량 이런 것들이 다 비율 척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누가 봐도 0은 0입니다. 가격이 0원인 건 0원인 거죠. 공짜인 거죠. 그게 사람마다 달라질 수 없고 어떤 다른 기준을 만든다 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부피가 없으면, 길이가 없으면 0이 되는 거죠. 질량이 점점 줄어서 다 사라지면 0이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속도, 멈춰 있으면 속도가 0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속도가 1이 되는 거랑 속도가 2가 되는 거랑 정확히 에너지도 2배가 됩니다. 전하량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그 비율 자체가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말한 키 같은 얘기도 1m인 것과 2m인 것은 정확히 1m를 2번 하면 2m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율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2-2를 오른쪽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라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점점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빨리 하느라고 말만 하고 빨리 안 하는데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3명의 아이돌 멤버가 있습니다. 오해원, 강영현, 사나. 아시겠지만 다 JYP네요. 그죠? 네. 제가 JYP를 좀 좋아해서요. 소속팀은 엠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름을 보면은 이름은 명목척도가 되겠죠. 소속팀도 명목척도인데 그 중에서도 범주척도가 됩니다. 왜냐면 엠믹스에 지금 데이터는 5회원만 있지만 뭐 베이도 있고 뭐 지우도 있고 할 테니까. 데이식스도 역시 강영 K, 0K 말고도 뭐 원필도 있고 하니까요. 그죠? 트와이스도 그렇고. 선후배 순서, 그러니까 데뷔 순서 혹은 입사 순서로 따지면 강연 데이식스가 1, 사나가 2, 오해원이 3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열 척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년으로 따지면 이건 연도니까요. 태어난 연도로 따졌을 때는 이건 등간 척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는 비율 척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자료에 대해서 어떤 척도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다룰 때
서열척도인 것을 함부로 양적으로 변환해서 해석하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고, 또 등간척도인 경우에 함부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등간척도 이상이면 우리가 통계적인 처리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위치척도입니다. 위치척도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를 하는 거죠. 그래서 measurable location이라고 부릅니다. location. 어떤 값의 위치.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를 전체를 대표하는 값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위치척도입니다. 위치척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자료를 전체를 대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를 따질 수도 있지만, 위치척도는 이 자료의 뭐 아래쪽 위치, 위쪽 위치, 뭐 위아래로 표현했을 때는, 혹은 앞쪽, 뒤쪽 위치, 한쪽 끝쪽 위치의 값을 가지는 자료는 어떤 거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모든 위치척도가 대표값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값이 대표적인 기본적인 위치척도일 뿐이죠. 그래서 대표값은 representative 혹은 represent value라고 해서 자료 집합의 중심 위치를 표현하는 통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균이 있죠. 평균. 보통 mean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는 average라고 하죠.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컴퓨터 통계량을 다루는 코딩을 할 때는 mean을 많이 써요. 그리고 통계학 책에서도 mean을 많이 쓸 거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 합산을 개수대로 나눈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average를 많이 쓰죠. 그래서 산술 평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평균은 산술 평균, arithmetic mean입니다. xi라는 데이터들을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준 거고, 그걸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각 자료가 무게의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무게 중심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서 더 자세하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터넷 찾아보면 또 쉽게 나오는 얘기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평균입니다. 기하 평균은 지오메트릭 민입니다.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되는 이유가, 지오가 땅이죠. 기하학이 지오메트릭입니다. 기하학. 지오 땅이고요. 메트릭 측정이죠. 측량입니다. 땅을 측정하는 학문이 기하학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사바이 9짜리 땅을 갖고 있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강이 범람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파라오한테 가서, 위대한 파라오시오, 제가 사바이 9의 땅이 사라졌사옵니다. 저에게 새로운 땅을 주소서. 그래서 강이 사라지고 새로 생긴 땅에 이렇게 생긴 6x6 땅을 줍니다. 4x9와 6x6은 똑같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얘도 36이고 얘도 36이에요. 뭐가? 면적이. 땅의 면적, 지오메트릭이 똑같이 36입니다. 사람이 못 알아듣죠. 나는 4x9였는데 왜 6x6을 주세요? 야, 이씨, 똑같은 거야. 라고 이제 계산해서 알려줄 때도 필요하고 이해시킬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 주위로 수분이 많이 공급되고, 강 속에 영양분이 많은, 상류에서 내려온 미네랄 많이 담고 있는, 영양분을 많이 담고 있는 흙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거기가 비옥해지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을 채택했던 이집트로서는, 또 문화가 번성한 문명국으로서 이런 땅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 행정 업무를 위해서 이런 기하학, 도형에 관한 학문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측정하면서 도형을 쓱쓱 그리던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뭐야? 너 뭐 하는 건데? 땅 측정하는 거야. 뭐? 그래? 그럼 이런 걸 앞으로 기하학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도형에 관한 학문이 기하학이 된 거죠.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4와 9의 평균을 우리가 6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4 곱하기 9와 6 곱하기 6이 똑같으니까요. 10으로 적으면 4 곱하기 9는 6 곱하기 6입니다. 똑같은 걸 두 번 적은 거니까 6은 4와 9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하면
자료를 n개만큼 서로 다 곱한 다음에 n분의 1승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4와 9는 2개니까 4와 9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승을 해주면 6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기하평균이 됩니다. 조합평균은 역수들의 평균입니다. 역수들을 다 평균을 한 다음에 역수들을 다 합해서 n분의 1로 나누고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조합평균은 왜 조화냐고 하면은 우리가 음계를 구성을 할 때 음이 조화롭게 들리는 그 간격이 주파수의 간격이 간의 차이가 바로 이 조합평균입니다. 두 음의 조합평균을 같이 치면 우리가 화음을 만들 수, 하모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조합평균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통계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다른 학문 분야에서 산업공학에서 또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의 절대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은 항상 이런 부등식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일 때는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분의 a 플러스 b는 a 곱하기 b의 루트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분의 2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생각해보면 요거 증명하는 거랑 요거 증명하는 거랑 거의 같아서 쉽게 하실 수 있고 요거 뭐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요. 빼면은 루트 a의 제곱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0 이상 이런 의미가 돼서 당연히 됩니다.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면 데이터가 n개일 때도 그대로 성립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식을 되게 비슷하게 만든 게 멱평균, generalized mean이라 그래가지고 xi의 k승이 있고 그걸 k분의 1승을 합니다. 평균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k가 1일 때는 일반 산술 평균이 되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조합 평균이 되고 k가 0의 극한이 될 때 기하 평균이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generalized mean이 되면은 산술, 기하, 조합 평균 말고도 다른 종류의 평균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대표값으로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겠는가, 어떤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에 적절한 대표값이 되겠는가 할 때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디에 실제로 쓰이느냐는 예제 2-2에 있으니까 잠깐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또 길어지네. 죄송합니다. 가중 평균, weighted mean은 말 그대로 가중치입니다. 이거를 그냥 n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3이 5개 있고 2가 3개 있고 1이 2개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다 합쳐서 10분의 5니까 0.5, 0.3, 0.2 그럼 3 곱하기 0.5, 2 곱하기 0.3, 1 곱하기 0.2를 다 더하면 바로 평균이 됩니다. 제가 가리고 있었군요. 네. 요 자체가 평균이 되는데 이거는 방금 보셔서 알지만 3을 5번 세고 2를 3번 세고 1을 2번 센 다음에 10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새로운 어떤 개념은 아니고 반복되는 숫자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비율만큼 한 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니까 그거를 카운트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가중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산술 평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하 평균이나 조합 평균이나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가중 산술 평균을 우리가 많이 쓸 뿐이지 왜냐하면 산술 평균을 많이 쓰니까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평균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적용 대상을 찾아보자.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거니까 기하 평균은 방금 땅 구하는 거에서도 알아봤지만 수익률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성 공학이랑 투자 공학에서 수익률 계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10% 증가하고 또 10% 증가했다. 그러면 합쳐서 얼마냐를 봤을 때
이게 10%가 아니죠. 왜냐하면 100만 원 넣으면 10% 증가하면 110만 원이 됩니다. 110만 원에 10%가 또 증가하면 121만 원이 돼요. 121만 원. 따라서 21%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21% 2년간 21%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10.5%가 아니고 1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21%는 1 플러스 평균 수익률을 제곱한 것과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이때 i는 10%가 되는 것이죠. 요 개념이 기하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반대로 조합 평균은 언제 사용하느냐? 요거는 우리가 산업공학에서 작업관리나 생산관리에서 생산 시간, 효율을 따질 때 구합니다.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일을 3시간 만에 끝내는 기계가 있고 뭐 작업자가 있고 A, 어떤 일을 5시간 만에 끝내는 작업자가 있다. 네. 둘이 똑같이 일을 나눠서 하면은 얼마 만에 끝나겠는가, 아니면 둘이 동시에 일을 하면 얼마 만에 끝나겠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죠. 그러면 이대로 3과 5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하는지 봐야죠. 얘는 시간당 3분의 1을 일합니다. 얘는 시간당 5분의 1을 일해요. 그죠? 그러면 1이라는 전체 1이 있는데 3분의 1과 5분의 1로 시간당 이렇게 하면은 15분의 8이 되네요. 그럼 8분의 15만큼 하면은 끝납니다. 2시간도 안 걸리죠. 그죠? 그럼 합치면 8시간이었는데 평균적으로 봐도 이게 두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일거리가 둘이 있다라고 치면은, 네. 일거리가 각각 A 혼자 일하면 3시간 만에 끝나고 B 혼자 일하면 5시간 만에 끝난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쳤다라고 했을 때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의 작업 능력으로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분의 8이잖아요. 아래쪽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거 아시죠? 네. 그럼 8분의 30이 되니까 4분의 15니까 대충 3.75네요. 3. 뭐가 자꾸 물리냐. 3과 5의 평균이 3.75가 됩니다. 굉장히 왼쪽으로 갔죠. 산술 평균은 4인데 굉장히는 아니구나. 살짝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조합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3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 한 사람은 5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이 둘이 동시에 섞여서 일을 하면은 3.75시간 만에 끝난다. 죄송합니다. 3.75가 맞지. 3.75시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가중평균이 다른 평균에도 당연히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명 한 명이었는데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시간 하는 사람이 60% 있고 5시간 만에 일을 끝내는 사람이 40% 있다면 평균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인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요때 가중평균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척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수와 중앙값인데요. 분위수는 이제 퀀타일이라 그래서 그 전체를 Q 조각으로 나눴을 때 K번째 조각은 그 해당 값보다 작은 자료의 비율이 Q분의 K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4분위수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일렬로 같은 간격으로 자료들을 계속 배치했을 때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고 다시 또 그걸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럼 총 4등분이 되죠. 그럼 여기는 최소값이 되고 보통 미니멈, 여기는 최대값이 되는데, 요거를 보면은
요 지점을 Q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값보다 작은 값이 전체의 25%가 있는 거죠. 4분의 1. 이 지점은 Q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Q3가 되겠죠. 예. 뭐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지점은 Q4가 됩니다. 4분의 4가 자기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를 4조각으로 나눴으니까 4분위수, 쿼타일이 되는 거고요. 4분위수. 만약에 100조각으로 나눈다 그러면 퍼센타일, 100분위수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뒷부분은 그냥 점점점점으로 할게요. 한 조각 한 조각이 100분의 1의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여기는 세 번째 100분위수가 됩니다. percentile, third percentile, 세 번째 100분위수가 됩니다. 예, 제 300분위수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분위수는 얘가 몇 조각이냐와 그 중에 몇 번째냐 이렇게 두 가지 정보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K번째 Q 분위수라고 부르고요. 4분위수는 4조각, 100분위수는 100조각이고 작은 쪽부터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그 번째보다 작다. 나머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척도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 어디쯤 1등 그러니까 100조각으로 나눴을 때 1% 상위 1%는 어디쯤이다. 하위 1%는 어느 정도의 값이다. 상위 25% 하위 25%는 어느 정도의 값이다를 알려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료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을 많이 관심 있어 하니까 얘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게 미디언,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표값의 일부이기도 해요. 예. 얘들 둘은 대표값으로도 쓰이는 놈입니다. 대표값은 당연히 얘보다 작은 놈이 2분의 1의 비율, 2분의 1의 확률, 50%의 확률을 갖는 경우가 됩니다. 홀수인 경우는 예를 들어 5개가 있으면 나보다 작은 거, 큰 거가 있으니까 얘 자체가 딱 중위수가 됩니다. 그럼 짝수면 3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 2개의 평균이 되겠죠. 2분의 1씩. 그게 중위수가 됩니다. 우리 뭐 사실 그게 개념적으로만 알면 되고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걸 기다리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는 뭐 몸풀이고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시각화도 하고 해볼 텐데 그럴 때에는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데이터의 케이스들을 가진 경우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왜 값이 이렇게 나오지를 궁금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높은 빈도의 자료입니다. 빈도, 횟수, frequency죠. frequency. 빈도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값이 다 모든 데이터가 서로 다 다른 값을 가졌다면 최빈값 같은 걸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도수분포표에서 나옵니다. 잠시 후에 나오지만 값이 너무 하나씩 존재하면 다 모든 값은 한 번씩 등장했으니까 빈도가 다 1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값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는 3개 있고 여기는 4개 있고 여기는 5개 있고 여기는 2개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많네. 그러면 이 구간을 대표하는 값이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쁜 그래프로 나타내면 3, 4, 5, 2 이렇게 되면 이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도 당연히 대표값으로 쓰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대표값으로 평균을 많이 쓰냐? 중앙값이나 최빈값은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즉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값이나 엄청나게 작은 값이 존재할 때 평균에 비해서 중앙값과 최빈값은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얘네들은 계산을 하기가 안 좋아요. 모든 데이터의 정보가 다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평균은 이미 계산된 평균에다가 n분의 1, 정확히는 이제 n 플러스 1분 n 플러스 1분의 1 정도를 얘를 그냥 더해주면은 보통 해결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기존 데이터는 n 플러스 1분의 n을 곱해주고 새 데이터에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만 어쨌든 모든 데이터를 다 검토할 필요가 없고 얘를 가지고 뭔가 여러가지 산술적 계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확률 분포도 잘 알려져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위수에서 이제 파생되는 중앙값이나 혹은 도수분포표에서 많이 사용되는 최빈값이 평균처럼 많이 쓰이지는 못합니다. 예제 2-3 실습 파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보시오. 이건 뭐 그냥 엑셀 실습에 가까우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료의 개수에 따라 사분위수의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지 조사해 보십시오. 네, 한번 같이 디스커션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네. 이게 뭐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봤는지를 주로 질문을 할 겁니다. 네, 한번 보죠. 예제 2-3번입니다. 시스 파일 데이터가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걸 우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우클릭의 메뉴가 나오는데 셀 작업 더보기에 이름이 지정된 범위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름이 지정된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네, 이런 게 뜨죠. 네,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지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A4에서 J13까지 데이터 0203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쓸 때는 그냥 에버리지 다음에 데이터 0203이라는 것만 집어넣으면 네, 바로 에버리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하나를 금방금방 그냥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총 100개의 데이터인데 에버리지 데이터 0203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주황색으로 다 선택된 게 보이실 거고요. 평균은 산수평균은 에버리지를 구할 수 있고 기하평균은 지오메트릭 민이라서 지오민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평균이 산술평균보다 좀 작다는 걸 발견했죠. 네.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게. 조합평균은 하모닉 민이기 때문에 HIR MEN이가 MEA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값은 미디언이고요. MEDIAN 역시나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사용하고요. 최빈값은 모드인데요. 뭐 이게 값이 다 다를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데이터를 조금 이제 나중에 도수분포표 보면서 그 얘기를 하면 좀 더 의미가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요. 사분위수를 계산하는 함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면 쿼타일 이 사분위수 계산하는 기본 함수인데요. 거기에다가 첫 번째 1 사분위수를 계산하게끔 하면 여기 1을 넣으면 됩니다. 말고 쿼타일 EXE라고 해서 가까운 값을 제외하는 걸로 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요. INC라고 해서 포함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버렸네. 이게 실제 사분위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25번째로 작은 값은 small 데이터의 25를 쓰면 됩니다. 그럼
25번째로 작은 값은 20.4입니다. 26번째로 작은 값은 20.5입니다. 네. 데이터들을 보면 소수점 없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사이에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같거나 작다를 적용하면은 20.4가 돼야 될 텐데 20.4가 된 경우는 없고 475 혹은 425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르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고요. 데이터 범위 지정하는 그 방법과 그걸 활용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강의의 첫 번째 동영상이 끝났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업통계 일반이 아니라 1학기 교과와 아직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제가 스스로 좀 지겨워서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부분 그러기에는 아직은 느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1학기 교과에 대한 동영상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서 공부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